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며칠 전 미국이 동중국해에 밀리우스함을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3월 25일에 연안 경비함 벌소프 함을 또 파견을 했습니다. 사세보 항 일본 제7함대 모기지인 사세보 항에 벌소프 함을 파견을 했어요. 사세보라는 위치는 어디냐면 일본 지도를 놓고 보면 제일 남쪽 하단에 거의 가까운 쪽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보는 중국 땅이 상해입니다. 중국이 말하는 동중국해 이스트 에이지아 C라는 데에 그 중심점을 보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지리적으로. 우리 이어도에 그 과학기지가 있는 마라도에서 81해리, 그리고 중국의 퉁따오 섬에서 133해리, 그리고 일본의 도리시마 섬에서 149해리입니다. 이게 무슨 동중국해입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남제주죠. 제주해요, 제주해요. 근데 중국이 여기는 겁대가리 없이, 그리고 제주 해협인 동시에 여기가 우리의 EEZ,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방공 식별구역 훈련한다고 중국이 겁대가리 없이 계속 들랑거리는 지역이에요. 최근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남쪽 바다를 다 넘어서 울릉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방부는 뭐 대응하겠다 정도로 나오고 뾰족한 수가 없어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거 땅처럼 인정하고 들랑거리는데, 자, 동중국해에 밀리우스함을 미국이 보낸 이유를 북한이 불법 해상 선적을 하는 것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잡아내기 위해서 밀리우스함을 파견을 했다고 했습니다. 말 안 되는 얘기죠. 밀리우스함이 뭡니까? 얼레이 벌캄, 소위 말하는 미국의 가장 뭐라고 할까, 구축함의 어머니 얼레이 벌캄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뭐 플라이 1, 플라이 2, 플라이 2A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돼가 나오는데 보통 크기가 한 8,900톤에서 9,500톤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순양함이나 구축함이나 호위함이나 요새는 뭐 소위 말하는 전투 수상함이나 이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냥 전투함이라고 뭉뚱그려 부르는데 밖에 듣기도 좀 편하라고 구축함, 순양함 용어를 별로 안 쓰고 크기에도 별 차이를 안 두고 전부 호위함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투함이에요. 전투할 수 있는 전함입니다. 전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최상의 레이더 시스템과 최상의 사격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스 체계를 장착한 함을 편의상 구축함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순양함이라고도 부르지만 순양함이 보통 구축함보다 큰 거예요. 순양함은 10,000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가 순양함이 더 많습니다. 순양이 뭐 순한 양이 아니고 크루즈 한다는 순양한다는 뜻이죠. 아니, 북한 불법 환적을 추적해가지고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전함을 갖다 동중국 해우에 띄운다? 이거는 파리를 잡으려고 대포를 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3월 25일 보낸 벌소프 연안 경비함으로도 4,500톤 연안 경비함으로도 그 자체도 대잠 헬기 작전, 대잠 기능의 작전 헬기도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북한 불법 환적을 추적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밀리우스함을 동중국에 미국이 보냈다는 얘기는 두 마리의 새를 돌 하나로 잡자는 겁니다. 이 동중국해에서 북한 불법 환적을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에 한국만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버서프함이 왔을 때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일본, 호주, 영국, 네덜란드, 소위 말하는 인도 태평양에 협력을 하는 미국의 정말 알짜배기 동맹국들은 다 이 훈련에 참여를 해요. 어디에서? 동중국해에서. 동중국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위치가 어디냐? 중국 앞바다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남제주 땅입니다. 남제주 해라 하는 게 지리적으로 더 맞는 얘기예요. 여기에 다 모여가 훈련하는 거예요. 돌 하나가 돌 하나를 가지고 새 2마리 잡는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북한의 불법 한적 선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죠. 뭐 여기 보니까 검은 산호를 쫓아가서 뭐 추적도 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이 밀리우스 함의 역할에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처럼 와 있지만 실제 그것도 합니다만 진짜 목적이 뭐야? 중국 봉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동중국해, 남중국해, 중국 봉쇄 훈련을 인도 태평양 협력국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압박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중국 해군력 확장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도 되지만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 북한 불법 환적에 대해서 미국이 철저하게 중국이 이에 협조할 경우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목줄을 어디까지 조느냐 하면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이 해상에서 불법 환적하는 걸 중국이 좀 막아라. 밀리우스 함이 중국 코앞에서 중국 앞마당에서 와서 이런 혼자만이 아니라 미국의 최강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 공동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입 한마디 안 여는 이유가 지금 무역전쟁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괜히 끌어가지고 미국을 신경을 날카롭게 하거나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참고 있을 뿐이지 이 위협의 정도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두 가지 목표라는 건 하나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 환적하는 거, 불법 환적하는 거 절대 용서 안 하겠다. 뼈가루도 안 남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동시에 두 번째 메시지는 중국에게 주는 겁니다. 불법 환적하지도 말고 심지어 북한이 여기에서 불법 환적하는 걸 중국이 앞장서서 도우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 봉쇄에 미국이 동맹국들 다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밀리우스 함은 군함이에요. 전투군함이에요. 전투군함. 그러니까 거기 싣고 있는 게 뭐니까 토마호크 미사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레이더 시스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거리 수백 내지 수천 킬로의 레이더까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 불법 환적하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는 레이더는 필요할지 몰라도 토마호크 미사일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왜 필요해요? 중국을 향한 중국 봉쇄에 대한 훈련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북한 불법 환적도 추적하면서. 동중국해에서 미국이 앞장서서 동맹국들을 끌어넣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을 중국이 막아내려고 하면은 중국이 나서서 이때까지 미국이 훈련할 때마다 나서서 남의 땅에 들어와서 남의 바다에 들어와서 혹은 남의 국토를 지나간다고 난리를 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무역 전쟁 중이니까 입 다물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할 거 아니라 앞장서서 북한의 제재에 중국이 나서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이때까지 미국에 대해서 북한 핵을 자기들의 중국의 대미 협상 전략의 하나 칩으로 이때까지 활용을 해왔는데 이제 그 끝났다는 거죠. 북한 핵을 가지고 중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난질 치지 마라. 이제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 핵을 없애는 일에 나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은
사실 연함 경비함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밀리우스함 전투함까지 데려와가지고 여기 훈련한다는 건 엄청난 압박을 지금 중국에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메시지를 제대로 읽는다면은 자기들에게도 크게 도움 안 되는 북한 핵, 그걸 가지고 미국에 대한 하나의 대미 전쟁에 대한 협상 칩으로 쓴다는 알량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김정은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중국에 달려가서 손을 벌리지 않고 전번 싱가포르 회담 후에는 전후로 해서 시진핑을 4번이나 만났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는 중국은 찾아갈 생각도 안 할까요? 대신에 거리가 훨씬 더 먼 러시아를 찾아가 김창선을 보내가 조만간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을 모스크바까지 가지 않고 극동지역에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매달려가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급한 대로 러시아에게 손을 벌립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비해서 북한에 도와줄 수 있는 여유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서는 세컨 베스트는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력자는 안 되지만 두 번째 조력자는 된다. 자, 자기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인 중국까지 지금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고, 두 번째로 가까운 정말 자기들에게 물적, 정신적 서포트가 되던 이란,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하고 동시에 혁명수비대를 외국의 테러 조직으로 지정함으로써 손과 발을 다 묶어버렸으니까 사방을 둘러 북한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을 의지했는데 대통령 워싱턴 가서 해가 오는 꼴을 보더니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 나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놓고 오지랖 넓은 짓 하지 마라, 설레발 치지 마라 하고 국제적인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되돌려 볼 데가 없어요. 주위를 돌아봐서 손 벌릴 데가 없으니까 러시아로 가는 겁니다. 무기를 돌락하든지 옛날에도 그랬죠. 2000년 김대중과 정상회담 후에 러시아 찾아가서 아주 김정일이 시건방지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가 낡은 거라도 좋으니까 소위 말하는 잠수함 대대도 좀 주고 전투함도 좀 주고 폭격기도 좀 주고. 푸틴이 노했습니다. 내놔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걸 요구하러 갔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더 급하게 러시아도 그렇게 여유가 없지만 자기보다 낫다고 해서 러시아에게 손을 벌리러 갔는지도 모릅니다. 많이 급한 거죠, 김정은은. 그렇게 자꾸 돌아다니면 건강이 더 안 좋을 텐데, 김정은. 중국이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러시아를 달려가고, 한국에 손을 벌리는 게 실패하니까 또 러시아로 집중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을 맞대놓고 상대할 필요도 없다. 김정은 목을 쪼을 거 없다. 김정은에게 대해서는 돈줄만 쪼으면 된다. 근데 뒤에서 꼬드기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혹은 그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면은 중국이 뭔가 할 것이다. 밀리우스함을 동중국해에 파견한 것은 북한의 불법 환적을 조치하기 위한 면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면은 목적은 중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북한 핵을 없애는데 중국이 앞장서라. 그리고 핵을 없애도록 중국이 지금까지 취해온 제재보다 더 강한 제재를 북한에 가하라는 압박입니다. 동맹국과 함께 동중국해에서 봉쇄훈련을 함으로써 그것만 해도 충분히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되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